덥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좀 지나긴 했지만 사쿠라 제네시스 얘기는 꼭 하고 싶다고 비스트가 저러고 졸라대서. 그러니까 그럴 만도 했던 게 지금 결과를 보면서 저도 좀 딱 이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의미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각본 결과를 같이 얘기하면서 제게도기요. 네. 사나다가 드디어 IWGP를 먹었습니다. 아, 너무 자, 좋아요. 아, 오케이, 일단 사쿠라 제네시스 2023 이야기 꼭 이야기해야 할 경기가 이 경기인 거잖아요. 메인 이벤트 예. 오카다 카츠카 대 사나다 예. 자, 이 사나다의 챔피언 획득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아무래도 사나다 하면은 신일본 팬들도 그렇지만 신일본을 모르는 사람도 사나다라는 선수를 안다면 딱 이 말이 떠올라요. 무관. 전 이불이었는데. 아 물론 이제 이불하고 같이 태그팀했던 것도 맞고. 그랬냐면 저기 맞아. 사나다 할 때 이불 맞아. 이러셔가지고 맞아요. 그 태그팀 그래서 맞아요. 기억하는 거지 사나다 또 이불을. 걔들이 치면 트와이스지. 사나다. 자, 아무튼 이해했어요. 이제 이제써? 아, 사나였구나. 그렇지. 알겠습니다. 사나 없이 사나 많아. 자, 그래서 하여튼 사나다인데. 근데 그 무관의 사나다에게 드디어 무관이 떼졌고 그 시기는 공교롭게도 사나다가 언제나 슛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스승의 이름이 항상 나오잖아요. 무토 케이지. 그 무토가 다 떠나고 나서야 무관을 뗐습니다. 그러네. 근데 사나다가 진짜 무관이었어요? 뭐 무관의 제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진님이 얘기해요. 임팩트 시절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그레이트 사나다 그 시절까지. 아니 그거는 뭐 좀 굳이 너무 옛날 얘기하고. 얘기고. 그래도 얘기해주세요. 그래도 예. 일단 LIJ에 가입했잖아요. 네. 대하폰 가입했을 때도 그 저기 나이토의- 나이토 테치야. 나이토 늘 팀일 때도? 밑에였어요. 나이토 늘 밑에. 이불이 배신했음에도 늘 밑에 있었어요. 2인자였나요? 2인자. 늘 늘 불만이 많았던 거지. 그래가지고 뉴제팬컵 4강전이지. 4강전에 그때 이제 자기는 이제 나가겠다고 얘기했죠. 나이토 앞에서. 나이토랑 이기고 나서 타이치 있는 쪽에 들어갔죠. 저스트 가이즈. 난 생각도 못했어. 진짜. 거기 가서 에이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물론 이제 저스트 가이즈 얘기는 좀 이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에이스가 돼서 뉴제팬컵 우승하고 드디어 따낸 게 그의 인생에도 너무나 기폭제가 된 거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상황이고 늘 오카다에게 매번 졌어요. 매번. 그쵸. 매번 라이벌리를 하면 레킹 때도 그랬고 저기 도미니언 때도 그랬고 뭐 사쿠라 제시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늘 챔피언십 하면 맨날 졌어요. 라이벌리하고 하기에는 천적이었어. 천적. 그 천적을 이겼다는 거에 유의미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면은 진짜 사나다가 무관의 장이 맞는 게 IWG 먹기 전까지의 챔피언 알려드릴게요. US 챔피언. 예. 그거밖에 없어요. IWGP US 한 번, 그리고 태그팀 2번? 이브라고 같이 태그팀 3번, 3번이네. 그리고 LIJ 때 6인 태그팀 3번, 그리고 옛날 전일본 노아, 그러니까 옛날 레슬원이라고 옛날 무토도장에 있을 때 그건 무토도장에 있던 시절 전일본 세계 태그팀 1회 오라시아가 전일본이에요. 전일본 오라시아 2번, 노아에서 노아 GHC 월드 태그 1번, 그리고 전일본 가오라 챔피언, 그러니까 TV 챔피언 같은 거 1번, 그리고 TNA가 임팩트 있을 때 X 디비전 딱 1번. 그렇지. 완전 그러니까 그 외에 메인은 없었어. 완전히. 완전 무관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반찬들 주변 반찬들 뭐 진짜 밑반찬들만 이제 열심히 씹어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작 메인은 제대로 먹진 못했다 이거구만요. 하물며 LIJ 시절에도 메인을 먹어가는 사람은 나이토 아니면 타카기였던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사나다는 최근에 저스트 가이즈를 옮기기 전까지 사실상 3인자로 밀려난 꼴이 돼버린 거야. 게다가 그치. 3인자도 아니지. 왜냐면 떡밥이 하나 나왔거든. 히로무가 헤비로 갈 수도 있다는 떡밥까지 나오면서 지금 주니어 챔피언인데 이번에 오스프레이 따라서 헤비로 가겠다는 얘기를 했죠. 사나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바로 끝나자마자 헤비 전향을 선언하면서 사나다한테 도전을 선언했어. 주니어 챔피언인 채로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네. 5월에 챔피언십을 도타쿠에서? 1차 방어전 한다고 네. 합니다. 흥미로워요. 이미 뭐 작고 뭐 그런 거에 떠나서 네. 예전 동료였기 때문에 그리- 이들의 대립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재미있게 언급이 될 수 있는 게 아까 다시 여기서 저스트 가이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그러니까? 스즈키 놓은 멤버들.
전 스즈키군이고 사실상 근데 이제 타이치하고 이제 카네마루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스즈키군 같은 짓 안 해. 뭐 목매자면 사실상 거의 트위너로 활동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서 사나다가 마이크옥으로 히로무한테 내걸었던 조건이 돈타쿠에서 붙는 거 오케이 하겠다. 대신 주니어 챔을 카네마루 선배랑 붙어라. 이거 안일- 뭔 안일권 의미인지 닮은. 모르죠. 뭐 알겠어요? 이겠냐? 그러니까 물론 성진님하고 저만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네마루 요시노부도 이거 성진님은 알겠지만 음. 주니어 경량급의 레전드는 맞는데 유일하게 못단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주니어 타이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돌 전일본하고 뭐 노아에서는 땄는데 그렇지. IWP 주니어만 없어요. 지금 히로모가 갖고 있는 걸 못 따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랑 비슷한 각본이 어디에 써 있었는지 알아요? 노아. 노아? 노아 헤비 때 코지마 사토시가 탔었던 테크트리를 지금 카네마루에게 주어진 꼴이에요 지금. 왜냐면 코지마 사토시도 의문의 X라고 나와가지고 결국 해가 GHC 따고 반납하고 다시 시네몬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각본진이 제가 보기에는 개도자도나 포함해서 뭐 라이거라든가 각본진들이 머리를 잘 굴렸어요. 왜냐면 카네마루는 이제 사실상 거의 은퇴가 안 남았거든요. 이제 카네마루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한 내년 내후년쯤 이제 엄밀하면 저스트 가이즈하는 스테이블이 생긴 것도 약간 슈적인 타이치의 말을 빌리자면은 신일본 활동뿐만 아니라 신일본 외에서 더 활동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 거. 그러니까 저스트 가이즈는 정식적으로는 신일본에서는 군단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몰랐는데? 군단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스트 가이즈는 타카미 이치노쿠랑 타이치가 그 저스트 테와우시라고 따로 자기 운영한 도장이 그건 있거든요. 있어. 알아요. 그거랑 병행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멤버들은 신일본에서 뛰긴 뛰지만 뭐 연합 경기나 이런 거에 좀 더 무게를 많이 실기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냥 일본 안에 네. 군단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타카타이치 매니아 지네들이 따로 하고 있는 그거랑 있고 메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몇 년간은 하는 이제 그 타카야마 요시로 이제 그 자선 경기 타카야마 매니아 그 두 개를 위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조금 엘리트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저스트 가이즈도. 그러니까 신일본에서 활동을 하되 솔직히 이분들은 타이틀에 그렇게 목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거의 다 뭐 타카미츠노쿠 놓고 카네마루 놓고 다 레전드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거의 도우키랑 사나다를 위해서 거의 얘네를 키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레전드들. 타이치 정도가 좀 애매하죠. 타이치 정도가 조금 애매한 정도고. 그러니까 그렇게 멤버 구성이 도우키하고 사나다는 완전 얘네들이 좀 오히려 지금 신일본에서 레귤러로 뛰거나 뭐 준레귤러로 뛰어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군단이긴 하지만 군단에서 성격이 좀 옅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외국인 멤버들이 더 영입된다든가 뭐 랜사처가 갑자기 저스트 가이즈에서 나 다시 뛸래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그것도 애매하다.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성격 때문에 저스트 가이즈는 조금 군단이라고 하지만은 TMDK 대비해서는 번외로 치고 왜냐면 TMDK는 오면 정식 군단으로 아예 들어와 있지만 아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 돈타쿠 각본의 경우에는 카네마루 요시노부한테 트리플 크라운 말 그대로 주니어 전관왕을 입혀주고 그러면서 히로무는 이제 벨트를 뱉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본 고학적 히로무는 벨트 뱉어야 돼요. 헤비로 간다는 얘기는. 오스프레이도 그래가지고 벨트 만약 뱉고 따면 갔잖아요. 배탕에 뱉어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히로무는 그러면서 이제 헤비로 전향하면서 사나다랑 충돌을 해서 이건 아마 도미니언까지 갈 거라 보고 내가 보기에는 물론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난그 포비 전에 끝날 것 같은데. 그래요? 응. 그래 이미 LIJ랑 지금 저스트 파이브 아이즈랑 계속 대립을 하려는 모양새예요. 그러면 나이토가 도미니언 때 도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나이토 대 사나다. 히로무는 진검다리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어쨌든 히로무는 일단 헤비급 전향 피셜 정도만 띄워주고. 그러니까 나이토가 이 사나다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안이 봉방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잘하던 사람이 퇴사해버리면 뭐 갑자기 배신해가지고 라이벌 뭐 회사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 예. 이 빡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회사라고 생각하면. 정말 유능한 인재인데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네. 근데 또 입을 때는 성향이잖아요. 입을 때는 대놓고 턴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이거는 그거는 완전히 다르지. 턴이라기보다는 네. 그 성향은 다르지만 나이토도 벼르고 있을 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신일본을 시청하시거나 관심 있는 프로레슬링 팬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그냥 뜬금없이 생각난 건데. 많이는 없을 건데. 이게 근데 있긴 있어요. 이게 근데 신일본의 그 레슬링 그 컨셉이나 아니면 기술들이
요즘 프로레슬링에서 진행하는 것들과 좀 많이 다르죠. 다르죠? 좀 올드스쿨하죠. 그래서 그런 올드스쿨함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신일본을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쉽지는 않았던 건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해주는 케이블도 별로 없고 거의 없지. 그나마 이제 뭐 위성 방송 이런 걸로 아사히 TV 근데 이제 요즘 IPTV도 이제 아사히 CS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월드 오브 프로레슬링이 나오면서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NJPW 월드 결제가 또 해외 카드로 되고 이제 그렇지. 또 최근에 이제 아베마 그 아사히 아베마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볼 수는 있게 되면서 노아하고 또 DDT하고 신일본 일부 경기 사무라이는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제 좀 시청자는 늘어난 편이죠. 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신일본 얘기를 또 할 때 공감 가는 프로레슬링 팬들이나 아니면 덥더비들 팬분들 아니면 듣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푸념. 그러면 일단 대충 일단 예, 이 정도까지만 하고 경기는 그러면 뭐 어땠는지. 경기는 크게 엄청나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래도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뭐 레스 킹덤 때 뭐 40분, 50분 이런- 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27분이 예. 짧은 거예요? 지금 왜냐면 마이크가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저의 경우에 솔직히 레킹이라든가 뭐 도미니언 경기를 봤으니까 오카다가 경기를 하거나 사나다든 나이토 붙으면 타나시든 붙으면 30분 40분 하는 게 뭐 그냥 대충 거의 그 정도 기본처럼 돼 있죠. 어. 음. 근데 이제 생각보다 사쿠아 짧아서. 제네시스는 그 아사히 TV에서도 방송하는 방송 그 정규 방송 시간 문제 때문에 아무리 메인 이벤트 했었던 경기도 조금 길었던 게 옛날에 누구죠? 그 마루지나 오미스 오카다가 조금 길었죠. 그게 약간 좀 노아제 신일본 충돌 같은 그런 각본이 좀 커서 그게 한 40분 언저리 하잖아요. 그때 빼고는 거의 30분 내외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은 그래도 30분 거의 꽉 채운 경기는 오랜만이죠. 거의 꽉 채운 거죠. 근데 요즘 30분 경기를 하는 프로레슬러도 별로 없고 보는 분들도 많이 없잖아요. 저는 로만 코디 했잖아. 로만 코디 했잖아. 34분 했어. 슈퍼킥 난사만 한 1분 했을 건데 근데 이제 솔로 때문이야. 솔직히 말하면 신일본은 좀 어렵게 만든 요소가 그러니까 이제 떡더비는 30분 경기를 한다고 그 사이에 뭐 난입도 나오고 반칙도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오카의 사나다는 무난하다는 평밖에 못할 게 여기는 애들 두 명은 찐득하게 그냥 한만 주고 그냥 받아요. 하드 히팅만 열심히 하는 그런 정말. 단체이니까. 하드 히팅하고 가끔씩 성향이 서브미션 다른 나오고. 거야.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30분을 어떻게 채우냐는 사실 단체나 레슬러들의 몫이긴 엄청 한데 요즘은 그걸 떠나서 사실 숏폼이나 아니면 그런 음. 긴 장기적인 뭔가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 성향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일본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도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올드스쿨적이긴 신일본의 하지만. 경우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 이런 근데 거. 이제 신일본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승전결 있게 좀 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쯤 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신일본을 왜 좋아하냐? 딱 짜여진 그 뭔가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분명 초반에는 이렇게 투타전하고 이게 막 서브미션하고 하다가 체인 레슬링하고 하다가 한 전쯤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블리클럽 같은 거 경기 보면 좀 약간 안티스타 테이스트에 맞을 거예요. 왜냐면 블리클럽은 난입을 합니다. 정말 가끔 이제 전쯤 될 때 난입을 합니다. 그 이블레는 난이만 너무해서 평이 안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하우스 오브 토처도 최근 이번에 사쿠아 제네시스에서 와장창이 났죠. 뭐든 적당히 해야 돼. 그럼 뭐든 아니, 적당히 해야 돼. 그 하우스 오브 토처의 판타즈모가 아니 그 하우스 오브 토처 아니야? 블랙클럽. 블랙클럽이요? 저 축출돼서 텀펫떡과 띄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축출은 시켰는데 또 한 명이 영입을 했어요. 오늘 클라코너스라고 네, 클라코너스. LA 도조 있는 연수생인데 걔를 영입을 했어. 그리고 웃긴 게 이 네. 블랙클럽 관련해서는 늘 얘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작년부터 축출 각본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그 중에 그렇죠. 하나가 작년엔 타마톤가 그 탄가로와랑 타마토가 하쿠의 아들들 예. 다 축출된 거. 네. 그 소트였는데 올해는 제이 화이트가 넘어갔잖아.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AW에 나타났고요. WWE 안 가고 AW 가서 네. 주스 오비스를 놓으면서 지네들이 블랙클럽 골드래. 그리고 또 뭐 하자는 재밌는 거지? 거는 데이비 필레이가 사실상 지금 이제 턴이 나면서 블리클럽에서 핀주스도 재결합했어요. 악역으로. 재결합이보다는 AW 블랙클럽 있고 신일본의 블랙클럽 있다 보니까 네. 어느 게 진짜야? 이들끼리 결국엔 포빈도에서 붙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옛날 애덤코 시전에 블리클럽 ROH 지부 얘기 생각이 약간 나는군요. 그 느낌 많이 났어. 그리고 2018년도에 내전도 있었잖아. 그 11원. 코디 대 케니. 맙을 따라했던 거. 근데 그거 이게- 생각나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이게 블리클럽이 정통성 있게 하나만 가야 되는데 외국인 선수 너 괜찮아 너 영입 너 일본인 그래도 괜찮아 너무 영입 싫어. 너 영입 너 영입 너무 세만 불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는 블리클럽의 일원인데 왜 니네만 잘 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그게 뭐요? 그러니까 이제 성진님 스타일의 경우에는 블리클럽보다 이제 엠파이어가 더 잘 맞는 거죠. 엠파이어는 그런 아 너무 좋아. 오스프레이 너무 좋아. 오디오프 너무 좋아. 이게 스테이블도 전형적인 악역팀. 아 너무 좋아. 적당해야 돼 스테이블도 적당해야 돼 스테이블도 네, 적당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에볼루션 진짜 돌이켜 보면 꽃이었고 천국이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뭐 일단 경기까지 대충 이 네.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그 뭐지? 이거를 지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우리 그 시즌 4 때 네.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뭐 선수를 이제 뭐 평가를 해서 뭐 이 정도의 점수를 주고 해서 뭐 어쩔 때는 뭐 높게 주고 뭐 레슬닥? 해서 레슬닥. 쓸다 빠밤. 이게 아 뭐예요? 개인 빠져 진짜.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와 진짜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 아마추어처럼 왜 이래? 그런 거 네 개인 방송에서 하면 안 되니? 그런 거지. 나처럼 해봐 그냥. 진짜 아찔해진다 나처럼 진짜로. 개같이 해봐. 얘가 효과음 파일을 많이 안 갖고 있어서 네, 그래요. 컨셉이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음식 리뷰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지. 레슬러의 기믹이나 뭐 레귤이야? 프로모나 뭐 경기들을 우리가 데이브 벨처럼 네, 이번 주 좀 선수들 그렇지. 중에 좀 괜찮은 애들 좀 뽑아봅시다. 뭐 10점, 20점, 3,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면 딱 하나만 봅시다. 사나다만. 이 황교 이기고 김어준이. 빨리 점수 매겨줘요. 빨리 점수 매겨줘요. 빨리 점수 매겨줘요. 100점 만점에서 몇 점 만점이에요? 10점만 아니 뭐 10점을 해도 되고 10점 30점을 해도 합시다. 되고 아니 10점을 그래야 해도 돼. 되고 30점을 줘도 되고 그래요? 10점으로 해. 그냥 10점으로 해. 10점으로 해. 10점으로 해. 최근 사나다 행보면 저는 10점 주고 싶어요. 10점.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청출어람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 스승이었던 무토의 그늘에도 가려져 있었고 어쩌면 라이벌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뭐 오카다라든가 뭐 선배인 나이토라든가 혹은 타카기 등과도 많이 가려져 있었던 게 사나다거든요. 네, 이번에 좀 메인 이벤트로서 좀 한번 증명을 했으면 좋겠네요. 과연 무토의 제자일지 정말 무토의 제자라면 그럼 천재야 살죠. 천재의 뒤를 이은 천재라면 그러면 오신 김에 성진님도 뭐 사나다 솔직히 8점. 8점. 아직은 뭐 오카다나 타나시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스타성은 너무 부족해요. 테크니컬함의 그래서 이미지 나이토 강하죠. 밑에 가려진 게 있고 오카다 밑에서 자꾸 못 올라온 게 있다 보니까 스타성은 없다. 아직은 그걸 키우려면 좀 더 인내심 갖고 궤도가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선수에서 별점을 줄 순 없어요. 뭐안 돼요? 그거까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스타성이라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 아까 저희 그 거의 리브 초반에 얘기했어요. 리브 머건이 얘기 아니라 사실은 그 언급할 수 없는 그분의 아니 우리는 얘기해도 돼. 베나. 베나 같은 선수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뭐 베노사? 인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 테크니컬 얘기도 나왔고 뭐 스타성 기술력이나 얘기를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런 거를 봤을 때. 그거야만큼 진짜 제일 중요한 각본의 힘이 아닐까. 그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 선수들이나 경기 매치도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다고 사나 인기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없는 거 그냥 아니까. 그래서 제가 신일본에 대해서 모르고 사실 그래요. 뭐 그냥 그 라이트한 프로레슬링 그런 문화만 알아서 그 좋아, 선수에 좋아. 대한 이제 그럴 평을 수 못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깜빡대. 아 화이팅. 예. 자 안티스타가 화이팅을 넣어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한 김에 네. 리브 모건 아까 7점 줬잖아요. 아 7점 줬죠. 네. 두 두 분은 분. 몇 점? 저는 아직 6점이에요. 아 6점. 저는 8점. 오 생각보다 높네요. 왜? 왜? 둘이 한번 왜? 이건 한번 성진님부터 먼저 왜 6점인지? 챔피언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요. 아 그쵸 그쵸. 그것도 있고 아직은 비앙카 샬럿이 너무 막강하고 리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벽을 넘으려면 더 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뭔가 나는 그 리브모건만의 피싸이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저도 그걸 원해서 그런 낮은 점수를 준 거예요. 아하. 에디 게레로처럼 뭔가 비겁한 호감 있는 그런 반칙을 거라든지. 쓰던가 공중 기술을 뭐 화려하게 쓰던가 사실 뭐 그런. 그 작년 챔피언 됐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론다로지가 그 워낙 안 좋으니까 그 론다를 악역으로 뽑은 거지. 그렇죠. 원래는 리브를 악역을 시키는 게 맞았다고 생각은 해요. 광역 컨셉 요번에 해다가 좀 살짝 다시 정상 복귀했잖아. 그럼 8점이 근데 이유 왜 뭐예요? 8점이에요? 근데 8점. 이번에 내가 보기에는 리브가 조금 약간 각본진들 보정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봐. 특별히 왜냐면은 뭐 남자의 경우 때문에 뭐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가 땡겨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가 좀 땡겨졌다라는 게 어쩌면 리브하고 라켈 입장에서도 좀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원래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가 정상제였으면 가을 겨울쯤에 치어야 되는 그 전에 모멘텀이 꺾일 수도 있지만 나이트 오브 챔피언은 원래 전통적으로 PLE 자체가 역대 옛날에도 챔피언과 챔피언 방어전의 그런 개념으로만 컨셉이 치러졌기 때문에 무조건 방어전 해야 한다는 거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내가 보기에 진짜 리브는 슈프상만 안 당하면 돼. 슈프상만 안 당한다면 그냥 각본의 흐름적인 그냥 몸을 맡겨도 그냥 내년 초까지는 내년 로럼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레슬닥 코너를 간간히 할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은 선수다 아니면은 어감 조심해요. 아니다 싶은 뭐요? 왜 이게 왜? 간간이라고 해. 간간이가 왜요? 아, 뭐 저런 거를 뭔 개들이 번쩍 하셨어요. 진짜 바티스타만 먹이고 싶다. 진짜. 아무튼 이게 진짜. 네. 어쨌든 되겠다. 간간히 할 거고 네. 아니다 싶은 선수는 마이너스를 줘도 됩니다. 응. 브레이 와이트 마이너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도 다음번에 또 얘기가 나올 때 아니다 하면은 마이너스 수 있어요. 이러고 브레이 칭찬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좋네. 뭐 리브 모건이 오늘은 다 합쳐가지고 21점을 받았지만 30점 만에. 그치, 세 명이니까. 근데 또 뭐 점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이클랑은 몇 점이야 그러면? 아니 나는 안 줄 거예요. 왜? 아니 나는 평가를 안 하는 거지. 우리만 평가를 그렇지. 해서 우리가 나쁜 놈이 되게. 나쁜 괜찮은데? 왜냐면 아니 난 이거는 생각 안 했지만 괜찮은데? 누군가는 리브 모건이 10점 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승타이스가 약간 힐 캐릭터를 받아요. 진짜 힐을 형인 거 아시죠? 받는 미소. 오케이. 지가 빌런인지 모르고 하는 것이 빌런이다. 진짜 찐 빌런.